이 장에서는 Framework for Analysis라고 해서 경제 성장과 관련한 이슈들, 국가 간 소득 격차, 그 다음에 국가 간 경제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장에서 다루었던 간단한 이제 분석 틀을 3장, 4장으로 갈수록 분석의 틀을 확대하거나 혹은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국가가 소득 격차,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의 차이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섹션의 제목은 Tale of Two Countries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바니아라고 하는 국가고요. 하나는 프리도니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두 국가가 서로 인접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바니아는 어떤 왕이 다스리는 군주 국가라고 한번 해볼까요? 왕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리도니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번 해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 프리가 있으니까요. 예.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요. 네. 프리도니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실바니아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바니아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한번 해보죠. 실바니아의 왕은 왜 자신의 국가가 소득 수준이 낮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능한 경제학자를 불러서 실바니아가 왜 소득 수준이 낮은지, 가난한지 조사해 달라고 미션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는 실바니아의 GDP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했습니다. Gross Domestic Product라고요.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고요. 보통 이제 측정 단위가 분기이기도 하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 1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시장 가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GDP를 측정했더니 인접한 국가인 프리도니아의 한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프리도니아는 실바니아보다 소득 수준이 8배나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인구를 조사했더니 두 국가의 인구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인구 규모의 차이가 없어서 인구로 인한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는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지 들여다봤더니 두 나라 모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을 우리가 레이버라고 부르고요. 자본을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두 국가 모두 레이버와 캐피탈을 이용해서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찾아냈는데 프리도니아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더 많은 캐피탈을 사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을 비교했을 때 프리도니아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대문자 L로 쓰고 자본 캐피탈을 우리가 대문자 K라고 쓴다고 한다면 실바니아에서의 자본 나누기 노동 이 비율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와 프리도니아에서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를 비교를 했더니 이쪽이 더 크더라 이런 뜻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도니아의 소득이 8배나
높다고 했으니까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의 차이 때문에 두 국가의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국가 사이의 소득 수준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바로 이게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1인당은 전체 국민들의 숫자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자본 스탁, 전체 자본의 양을 그 국가의 국민의 숫자로 나눌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K 나누기 L이라고 하는 지표는 전체 자본 스탁을 노동자들 혹은 뭐 취업자들, 근로자들의 숫자로 나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프리도니아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양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도니아에서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왜 프리도니아에서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더 클까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1인당 자본 스탁의 차이는 투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자본 스탁을 늘리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을 축적하는 캐피탈을 축적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금융 시간에 배우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거시경제학에서의 투자는 자본 스탁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비 자본 스탁이 높다는 것은 프리도니아에서 자본 축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곧 투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프리도니아에서 32배나 예를 들면 32배나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프리도니아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할까? 다시 한번 들여다봤더니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저축이 다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축이 많아지면 소비에 대한 이제 소비에 반대되는 개념의 이제 경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하지 않고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저축률이 높아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자본이 보다 더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많다면 바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축률 혹은 뭐 투자율 다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저축률이 높아서 1인당 GDP 혹은 뭐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 저축률의 차이만으로는 소득 수준의 차이를 100%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저축률의 차이만으로 소득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들여다봤더니 바로 생산성의 차이에서 설명되지 않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